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이성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아는 애터미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은 혹시 오늘의 제 강의가 큰 도움이 안 되어서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할 일이 없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제가 아는 애터미를 그리고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달해 드릴 테니까 누군가 한 명만 도움이 되어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부산을 있어? 떠나서 작업법이 안 되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부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가 있는 도시죠. 그리고 관광 도시입니다. 산업화보다는 관광이 더 많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떤 특징이냐면 쥐뿔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살고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아는 척하고 살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없는데 꼭 모든 걸 가진 척하면서 사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부산의 특징이다. 근데 저 또한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는지 25살에 첫째를 낳았습니다. 25살 첫째를 낳았으니까 지금은 걔가 곧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나이가 가늠이 되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또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애는 점점 커가고 저희 집사람도 어렸으니까 점점 커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점점 이렇게 몸이 점점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살이 그리 찌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막노동보다 가족이 있으니까 한 달 벌어 막 먹고 사는 월급쟁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거 몸밖에 없던 제가 선택한 일은 어, 가구 배달이었습니다. 가구 배달을 처음 할 때 우리 집에 가구를 사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가구를 한 번 사면 보통 10년을 쓰지 않나요? 10년 이상 가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팔려봐야 얼마나 팔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가구 유통회사에 들어가서 가구를 배달해도 월급을 받을 수는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 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 출근하자마자 물건이 나가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5, 6천만 원씩 물건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엄청나게 물건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가구 유통에 입문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구점에서 가구를 안 사고 저한테 가구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가구를 사니까 가구점에서 똑같은 가구를 저한테 가구를 사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가구점보다 30%에서 많게는 50%까지 DC된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물건을 많이 사겠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소문을 내더라. 입소문을 내다 보니까 누가 결혼한다. 나이가 어렸잖아요. 이제 막 결혼을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붙박이장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는 붙박이장이 있었지. 보통은 장롱을 다 사갔습니다. 장롱, 서랍장, 침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라고 해서 TV 다이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식탁, 좀 사는 집은 소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받는 월급보다는 부수입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세트로 나가니까. 총 세트로 나가니까 부수입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돈을 벌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서 월급쟁이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고를 하나 구했습니다. 공장에 가서 제가 직접 가구를, 모든 가구를 제가 통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각자 있는 책장이 하나 있어요. 책을 꽂아 놓는 책장. 두께는 한 이 정도 됩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높이가 2m, 옆에 가로가 1m 20. 그 책장을 공장에서 제가 떼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옥션, 지마켓 등등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제가 48,000원, 처음에 53,000원에 떼왔어요. 근데 물건 파는 양이 좀 늘다 보니까 48,000원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G마켓에 얼마 올렸냐면 9만 원에 올렸습니다. 근데 가구점에서 얼마 파냐면 12만 원에 팝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똑똑하잖아요. 똑같은 가구인 줄 알고 9만 원짜리를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구 사보셨습니까? 가구 사면 배송비가 무조건 붙습니다. 배송비. 저는 부산 시내는 배송비를 10,000원 받았고요. 경남 일대는 배송비 2만 원 받았고요. 경남을 넘어가면 3만 원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주문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주문 들어오는데 저는 너무 멀어서 서울은 제가 커트를 했습니다. 판매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차를 트럭에 한 차 싣고 나가면 보통 12개 정도 싣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제가 60에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괜찮죠? 쏠쏠했죠? 근데 이제 내 인생에 낙이 왔구나. 나도 이제 돈 좀 벌고 떵떵거리며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차 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30살에 통풍이란 거거든요. 여러분 통풍 들어보셨나요? 저는 통풍이 보통 통풍은요 엄지발가락으로 오거든요. 근데 저는 통풍이 무릎으로 와요. 무릎으로 큰 대관절에 통풍이 오다 보니까 병원에 가자마자 권유한 게 내시경 수술이었습니다. 안에 다 요산 찌꺼기를 긁어내자라고 했어요. 아, 정말 그때 기억하면 통풍 걸려서 아파서 울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선배들한테 두드려 맞고, 어,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아서 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와, 통풍에 걸려갖고 울어본, 와, 정말 아프더라고요. 카타칼이 좀 큰 칼도 아니에요. 카타칼. 카타칼이 내 피부를 뜯고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게 뭐냐면, 피가 혈관을 타고 가는 게 느껴져요. 그만큼 아프더라고요. 무릎이다 보니까 일을 당분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을 못하니까 인부를 쓰는 거예요. 인부를. 근데 차를 들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인건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차 유지비까지 쳐줘야 되고요. 기름값까지 쳐줘야 되고요. 밥값까지 쳐줘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근데 한 달에 옥션 G마켓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주말에는 주말 홍보 비용이 있고요. 시간은 시간대별로 또 홍보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에 하면 우리가 뭐 키워드 치잖아요. 키워드 검색 비용이 또 있습니다. 키워드 한 가지만 치나요? 책, 책장, 서랍장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홍보비로 나왔던 거예요. 무릎 재활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을 복귀했는데 어, 돈이 급하니까 또 이제 덜 나선 상태에서 막 재활을 하다가 말다가 일은 해야겠고 싶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구라는 특징이 물건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무릎이 못 버티겠는 걸 알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통풍이란 병이 왜 나에게 또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좀 괜찮다 싶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 통풍이 재발하는 겁니다. 오른쪽 무릎으로 왔다가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로 갔다가 왼쪽 무릎으로 갔다가 왼쪽 팔꿈치로 갔다가 관절이랑 관절은 다 돌아다닙니다. 보통 요산 수치를 보고 통풍을 판정하거든요. 요산 수치가 7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38선을 넘어가면 어디에요? 북한이죠. 38선을 내려오면 남한이죠. 그 7이라는 숫자가 38선하고 똑같아요. 7을 넘어가 버리면 통풍으로 인정해요. 근데 7, 6.9다. 통풍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피 검사를 할 때마다 평상시에도 9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아파서 울 정도는 11에서 12까지 나오는 거예요. 통풍 수치가. 그래서 저를 수술했던 의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당신 몸은 80대에서나 보는 요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 결혼했냐고. 애는 낳냐고. 아, 잘했네. 다행이네. 이 말 하더라고. 그렇게 1년에 2번씩 통풍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일단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요.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장애인인가? 이렇게 어떻게 계속 살아가지?
정상적인 일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판매도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이래저래 하던 중에 제가 관리하던 가구, 옛날 가구 유통을 할 때 관리하던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아는 형님이 침대 유통을 차렸어요. 그래서 침대는 좀 그나마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유통에 자기가 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침대 유통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월급쟁이 생활로 돌아가게 된 거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 둘째는 임신을 했고요. 첫째는 점점 커가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도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옆에는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처형이 어느 날, 저희 처형은 예미정 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형이 어느 날 새 집으로 이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어, 둘째도 나오고 하는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처형집에 더부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더부살이 해보셨나요? 아니, 장인 장모집도 아니고, 시댁도 아니고, 처형집에 더부살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눈칫밥에 대해서 저한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좋은 환경과 나의 자존심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차피 잠만 자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잠만 자는 집에서 내가 선택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김해, 진주, 삼천포, 사천, 통영, 거제를 돌고 다시 부산을 오면요. 하루에 350km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면 씻고 자기 바쁜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잠만 자면 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지금의 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잠만 잤을까요? 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밤에 통닭 한 마리가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같이 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비염이 정말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 비염이 심하냐면 비염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재채기와 함께 일어납니다. 재채기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휴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돌돌 풀어서 코를 풀고 옆에 협탁에 놓습니다. 또 휴지를 돌돌 풀어서 옆에 협탁에 놓습니다. 나갈 때까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휴지를 들고 이래 나갑니다. 근데 집주인인 처형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몸에 좋은 거라고 해모임을 제 입에 짜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입이 좀 아기 초딩 입맛이거든요. 해모임 뱉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고 나한테 먹이냐고. 근데 저희 처형이 좀 세거든요. 저보다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 막 짜였는데 이게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맛없는 맛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재채기 하면서 일어나는 저에게 저 안방 문을 열고 눈도 못 뜬 채로 잠옷 입고 걸어와가지고 해모임 두 개를 계속 제 입에 짜놓습니다. 그렇게 강제 주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을 딱 먹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거 내가 먹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몸도 좋아지는 것도 모르겠고 뭐 비염이 좋아진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뭐 하나 이제 더 이상 안 먹겠다. 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 들어가니까. 이거 살아 할 거다 분명히. 계속 나한테 주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살아 할 건데 내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살아 할 거다. 나는 안 먹겠다. 절대 안 먹겠다. 제가 생각보다 좀 땡땡 묻집니다.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 저희 아이, 저희 가족 모두가 저하고 마트 가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100ml당 얼마, 10ml당 얼마, 리터당 얼마, 한 개당 얼마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좀 그렇게 숫자적으로 빨라서 안 먹겠다고 손살을 쳤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 몸 위에 누가 돌덩이, 바위덩이를 얹이고 있는 기분이. 그전에는 딱 5시 반 되면 눈 떠서 코 몇 번 풀고 세수 한 번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몸이 안 일어,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차 타고 이제 가면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번뜩 뭔가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하얀색에 빨간색 글자가 탁 치져 지나가더라고요. 설마 내가 그걸 안 먹었다고 해서 이래 몸이 피곤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내가 안 먹겠다 했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까라고 말하면 이 사람 분명히 어떻게 놓을까요? 야, 이 조채, 사. 먹어봐. 사.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겠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사람은 쥐뿔도 없는데 있는 척 한다고. 좋은데 좋단 말을 안 해요, 부산 사람들은. 어? 그래 제가 이제 아침에 딱 나오는데 식탁 위에 해물이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방문을 한번 슬쩍 쳐다보고 두 개를 딱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을 딱 먹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돌덩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돌덩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야, 요즘에 혈탑 위에 코 푸는 양이 많이 줄었네? 라고 하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나가서 이 풀고 차 안에서 계속 풀어요. 디아봉에는 항상 비닐봉다리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축축한 휴지들이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 휴지가 며칠 안 쓰던 게 점점 오래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아, 그 비염 있는 분들은, 그 느껴보시면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모임을 챙겨 먹는 예미전 본부장님 저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물건 사라 했을까요? 저는 물건 사라 했으면 아사히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보랍니다. 사업을 해보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첫째,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여기에 얼굴, 아는 사람 얼굴만 제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 얼굴 안 쳐다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얼굴 쳐다보는 순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내성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뭐, 못 믿겠다는 눈으로 김영진 본부장 지금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 파트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둘째, 몸으로 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저는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화장품을 팔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건강기능식품은요, 내가 해모임 먹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냐? 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 그런 거 먹는 사람을 엄청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한테 공부해라고요? 다단계 사업해라고요? 근데 세 번째, 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나갔습니다. 3학년은 안 다니고 조기 졸업해서 시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세미나 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안 맞잖아요.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걸 모든 걸 갖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애터미 할 운명이었나 봐요. 어느 7월 달에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통영에 침대 하나를 갖다 달라는 모든 업체가 취소가 되고 캔슬이 됐는데 그 비가 오는데 어느 놈이 침대를 갖다 달라는 그래서 뭐 짜증이 나죠. 짜증난 상태에서 쫙 갑니다. 쫙 가다 코너를 도는데 코너만 도는 게 아니라 차도 같이 돕니다. 차도 같이 돌다가 내 몸도 같이 돕니다. 그렇게 차량 전복 사고예요. 그리고 전복 사고에 나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죽었다고요. 저 사람 죽었다 할 정도로 피가 강물처럼 아스팔트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머니, 진짜 폴라로이드? 뭐, 파노라마? 어머니 얼굴이 지나가고, 집사람 얼굴이 지나가고, 아이 얼굴이 지나가고. 근데 극적으로 제가 뭐, 레카가 와서 살려주더라고. 그렇게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왼손에 신경이 다 끊어지고 해서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큰애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둘째는 분유 달라고 울고, 그때 정말 모든 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휴대폰 값도 내고, 뭐 공과금이라도 내죠. 어차피 얹혀 살고 있으니까 돈은 크게 많이 안 나가더라고. 어. 그 공과금이라도 내자고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서빙도 못했어요.
손이 장애를 판정해주고 카운트에서 돈만 주고받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 돈을 주고받고 막 이렇게 사람같이 안 살고 있을 때, 남자답게 못 살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분이 예미정 본부장님하고 김미수 총장님. 김미수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애터미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꾸준하게 뭐 지속적으로 오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예미정, 밖에 나오면 김미수, 집에 가면 예미정, 밖에 나오면 김미수.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세뇌가 됩니다. 그래, 어차피 뭐 할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뭐. 해보자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의 사고는 저한테 위기가 아닌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성공자의 대열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고 있는 저는 더블살이 하던 인생에서 은행 지분보다 높은 지분을 가진 아파트 자가 소유자가 됐고, 이 시대 아버지의 로망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6천만 원짜리 차를 현찰로 딱 현찰로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제 소개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애터미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 근데 왜 일을 하죠? 왜 일을 해요? 너무나 뻔한 대답에 오히려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보냐는 표정으로 지으시는데, 저는 인테리어 일을 했고요. 당구장, 유선방송, 차량 정비, 통신 설비, 키폰, 식당까지 운영해봤고 가구 유통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했는데 가구 일을 할 때 저는 경남영업소 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한 대에 가구를 싣고 다니면서 창고에서 가구를 차에다 싣고 이렇게 막 배달을 했는데, 이 가구를 막 어깨에다 대고 책장을 메고 책장이 필요한 사람 집에 배달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책장에 책을 놓고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생각하면서 책장을 배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책장을 설치하고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일이었으니까.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요즘처럼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요, 진짜 차 안에서, 그리고 옷에서 땀 쩐내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가구 배달하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집에 갈 때 웃으면서 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한 거예요. 행복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엄청난 어떤 자부심을 느껴지고, 요즘에 마트 같은 데도 캐셔도 많잖아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캐셔하면서 내가 바코드를 찍는데 이게 찍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삑! 어우, 재밌어. 삑! 어우, 재밌어. 이렇게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내일도 가가지고 찍고, 꿈에서도 바코드 찍고. 내가 빨리 가서 고객들 바코드를 찍으면서 인처리 빨리 해줘야지. 이런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다 돈 벌려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한 3,200명한테 퇴직하고 나면, 그러니까 정년이 지나가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랬더니 90%가 정년 지나도 저는 일하고 싶어요 라고 이랬대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난 일이 없으면 너무 슬퍼. 나는 바코드 안 찍으면 잠을 못 자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년이 지나도 왜 일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갑잔치 했어요, 60대면. 근데 지금 하나요? 안 해요. 왜? 60은 청년이니까. 나는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그죠? 저만 하더라도 가구를 막 이렇게 나르는데, 지금 제가 이제 50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구는 할 수 있겠죠? 50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60대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70대에서도 그 무거운 걸 나를 수 있을까요? 땀 ጨ내 나가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 지금 80, 장례식장 가보시면 80세 돌아가신 분 없어요. 기본 93세, 95세, 많게는 100세.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죠?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이 대답이 많이 나오는 건 결국 우리는 너무 길어진 수명이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란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을까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예를 들면서 나사를 1분에 5개 쪼는 사람이 있는데 1분에 5개 쪼는 사람보다 1분에 10개를 쪼면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사를 더 이상 쪼지 않아도 플라스틱으로 딱 뚜껑만 결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을 가장 잘하는다는 거예요. 일을 없애는 사람. 그럼 우리는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지 말고 이걸 우리 삶의 접목을 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돈 버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일까요? 돈 버는 일을 끝내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돈 벌려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돈 버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돈 버는 일은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시스템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워렌 버핏 말했죠.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의 소득 중 가장 많은 지출은 어? 소비입니다. 소비. 생활비. 생활에서 나가는 소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돈을 벌면 돈을 버는 이유가 정확히 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 좋은 옷도 사야 되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서 많아요.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1인 가구가 많은지 다인 가구가 많은지.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0.7. 그러면 10년 뒤에는요. 얼마 전에 또 뉴스 또 나왔더라고. 전국에 50 몇 개더라? 엄청나게 많은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답니다. 입학식에 입학생이 없답니다. 그게 시골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KBS 조사한 거를 보니까 1인 가구당 돈을 한 141만 원 정도 쓴대요. 소비로. 생활비가 거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쓰는 생활비는 매달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이 다시 소득이 될 수 없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다시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을까? 소비했더니 소비하고 소개했더니 소득이 되더라. 아니, 이강인 총장님 강의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과학적이지 않고 피부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바르는 화장품. 내 통장에서 돈 빼가는 비싼 화장품 쓰고 아까워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세종대왕상 받고 피부에 직접적인 기능을 발휘하며 가격은 합리적이까지 하고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앱솔루트를 쓸 것인지. 똑똑한 사람 아니 안 똑똑해도 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애텀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시스템. 돈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제자리에서 말해보세요.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시스템. 그리고 생활비가 소득이 되는 놀라움. 생활비가 소득이 되는 놀라움. 이 두 가지를 결합했더니
애터미라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애터미로? 나의 생활비를 소비하는 거예요. 애터미에, 그리고 아자몰에. 여러분들이 이 생활비를 그곳에 다 쓰는 거예요. 마트에 쓰던 거 쓰지 말고, 쿠팡에 쓰던 거 쓰지 말고, 마트에 쓰는 거, 쿠팡에 쓰는 거, 이제 애터미로 다 쓰는 거예요. 그 거래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돈도 안 주는 거. 애터미로 정확하게 100% 마트 체인지 하자. 그럼 애터미에 보면 뭐가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빨 안 닦으신 분, 세수 안 하신 분, 머리 안 감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 때, 혹시 잘 때도 이를 안 닦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저는 잘 때 이를 안 닦으면 찝찝해서 못 잡니다. 가끔 가다 있더라고. 우리 집에. 이불을 안 닦아도 자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싸웁니다. 이빨 닦으라고. 어? 그러면은 그 소비가 저한테 돈이 되는 거예요. 어? 저희 딸이 이를 정말 잘 안 닦거든요. 근데도 매일 닦아요. 정말 잘 안 씻거든요. 이쁜 것들은 잘 안 씻는가 봐. 어? 매일 세수하고 매일 머리를 감아요. 한 번은 샴푸가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집에 샴푸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감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희석해서 감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유 복제를 하더만요. 복제. 우리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입 닦고 샴푸에 물려가 샴푸하고 이게 복제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복제라는 거. 앞으로 근데 태어날 애들은 이빨 닦아요, 안 닦아요? 씻어요, 안 씻어요? 이빨 닦고 씻고 다 해요. 그럼 우리 매출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AI가 나와도 이건 못해요. 챗GPT가 내 이빨을 닦아주지 않는다니까. AI가 내 이빨을 닦아주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칫솔을 애터미가 팔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폼크렌징을 애터미가 팔아요. 근데 가격은 정말 싸요. 정말 엄청나게 싸요. 금이온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플라스틱도 생수병 재질보다 더 좋은 PCTG라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칫솔이 한 개에 1,200원. 여러분 아침에 세수 안 하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요즘 남자들은요, 스킨 로션, 저 때는 저는 노가다 막노동하고 가구할 때는 안 발랐어요. 근데 지금 남자들 보면 스킨 로션 정말 많이 발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안 바르는 사람도 올인원은 발라요. 스킨 발랐다가 토너라고 하죠. 토너 발랐다가 로션 발랐다가 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올인원도 쓰다니까요. 근데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비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그다음에 저희 아자몰에는 TV도 있어요. 삼성 TV, 코카콜라, 치킨, 뭐 여행 상품, 보험, 교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이렉트 보험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차 두 대가 있는데 둘 다 다이렉트 보험에 가야 되거든요. 3만 원, 3만 원 두 번 주더만. 근데 왜 안 사요, 여러분들이? 응? 왜 안 살까요? 이 모든 제품에는요, PB가 붙어 있다. 애터미에 한 500가지 상품이 있고요. 아자몰에 가시면 10만 가지 상품이 있는데, 어? 거기에 다 PB가 붙어 있다. 근데 이 PB가 금액 대비 몇 퍼센트냐? 한, 작은 건 한 5%에서 많은 건 60%까지 붙어 있다. PB를 얻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이거 보이시는 게 다예요. 애터미에 무료 회원가입 하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회원번호가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쇼핑에 PB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PB를 가지고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같은 똑똑한 소비자를 모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부글부글 거리는 막 아줌마 한 명 있는데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10년 전에 애터미 했으면 지금 로얄마트 정도 됐을 건데 그러면서 야야 너네 이제 마트에 쓰지 말고 애터미로 갈았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헛돈을 쓰지 않게 돼요. 여러분 애터미 회원이 되면요 제가 한번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무선 청소기를 샀어요. 무선 청소기를 샀는데 어 모터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모터가 AC 모터냐 DC 모터냐
근데 AC나 DC는요, 엄청 시끄럽게 돌아가요. 그래서 BLDC 고급 모터를 쓰는데 아주 좋은 무선 청소기가 나왔길래 제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했는데 평균 60만 원 이상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청소기 하나에 뭐 지금 있는 거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자모를 막 보다 보니까 아까 나왔어요. 무려 12만 9천 원에 판매하는 BLDC 모터. 그럼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보자마자 샀어요. 요즘에 아자모 때문에 제가 좀 충동 구매를 많이 합니다. 아자모를 지어야 될까 봐. 그러면 제가 얼마 정도 아낀 거예요? 59만 원 정도 살 걸 갖다가 12만 9천 원 사니까 약 46만 원 정도 제가 아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몇 명 얘기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아자몰 가서 그 청소기를 주문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PB는 저도 공유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 돈이 절약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쁜 여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예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 요즘에 피부 장난 아니야. 내가 요즘에 저희 파트너 사연도 보니까 피부 광이 번뜩번뜩 나더라고. 와, 그냥 완전 물광처럼 피부 나더라고. 특히 남자 사업자 한 분 있는데, 땡땡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피부가 막, 지가 연예인인지 알아.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앱솔 앰플을 막 일주일 만에 한 병 다 써요, 얼굴에다가. 완전 뭐, 또 구바에 발라가지고 사는 것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엄청나 좋은 소비자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분 파트너들이 다 앱솔루트 쓰면서 피부가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변에 너도 앱솔루트 한번 써봐. 앱솔루트 쓰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같이 똑똑한 소비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에 도움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VIP 체험단이라고 있습니다. VIP 체험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초대하기 힘들잖아요. 세미나 와봐. 뭐 강의 들어봐봐. 미팅 와봐.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요즘에 우리 센터에서 VIP 체험단 모집하는데 어? VIP 체험단에 한번 와볼래?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밀의 숫자가 있는데 6개를 알려줄게. 1, 2, 3, 2, 3, 4 이것만 외우면 돼. 어려운 거 없어. 어? 부자 되고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번호예요. 하루에 2시간 3년만 투자하면 매달 200에서 3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VIP 체험단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 진짜 좋고 싸구나. 나부터 바꿔야겠다. 이 회사 한국 기업이 그냥 한국 기업인데 그냥 한국 기업 한국에서 탑입니다. 탑. 한국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게끔 VIP 체험단을 모집하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소득이 만들어지는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가구 원수별로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 평균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1인 가구가 142만 원 쓴대요. 2인 가구가 280만 원이 아니라 220만 원 쓴대요. 3인 가구는 308만 원. 4인 가구는 384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활비를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활을 완전히 애터미로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의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그리고 나의 생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애터미로 바꿨더니 아자몰로 바꿨더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5에서 60%라고 했잖아. PB가 붙는다고.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금액 대비 20% 평균을 잡겠습니다. 30%안 잡고 20% 평균 환산하니까 1인 가구에 최대 30만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40만 포인트. 3인 가구가 60만 포인트. 4인 가구가 70만 포인트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의 생활을 체인지하니까 PB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PB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내가 애터미 회원가입이 돼서 회원번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회원번호 가지고 애터미랑 아자몰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이디로 물건을 구매하면 저같이 무선 청소기를 샀다. 그러면 내 아이디에 당연히 무선 청소기 산 PB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PB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내 아이디로 사서 쌓은 이 PB는 따라 해볼까요? 영구 누적입니다. 영구 누적.
한 번 넣으면 이 포인트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나에게 쌓인 포인트가 1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이제 실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포인트가 내 아이디에 쌓이게 되면 그때 일종의 VIP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가 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아이디에는 한 30만 포인트 정도 쌓이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물건 또 안 사나요?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싸고 좋은 걸 막 주변에 알려서 좌측과 우측 두 그룹의 사람들을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각자 본인이 산 PB는 본인이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선 보이시죠? 점선.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하위에 있는 회원들이 각자 본인이 필요해서 무선 청소기도 사고 칫솔도 사고 치약도 사고 샴푸도 사고 린스도 사고 만두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김치도 사고 세제도 산다고 하면 가끔 치킨도 사 먹겠죠. 물건들을 구매하면 그 PB들이 본인 누적 PB로 쌓이지만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하이 매출 PB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이 매출 PB들이 올라오게 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당을 언제 받냐? 아까 말한 에이전트, VIP 회원 같은 느낌이 된다고 하면 나의 누적 30만 포인트 정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은 분들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차곡차곡 쌓여서 좌측에 30만 포인트, 우측에 30만 포인트 이상 누적이 되면 첫 수당으로 6만 원을 받게 돼요. 세금 떼고 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천 원도 됐다가 5만 9천 원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만 원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6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매달 6만 원씩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언제까지 닦나요? 죽을 때까지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닦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이 닦고 다음 달에 이를 안 닦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닦는 거예요. 그 말은 칫솔, 치약, 샴푸, 린스, 폼크렌징은 계속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치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먹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먹었다. 다음 달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PB는 계속 무한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당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 처음에 말했죠. 시스템 소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PB만 받아먹고, 돈도 받아먹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거 완전 피라미드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나의 누적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정도 쌓이면 굳이 더 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의 애터미 제품 계속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 아이디로 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다 쌓였으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사요? 내가 사야 될 물건들은? 나는 매달 물건을 산다니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아이디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누적 포인트도 쌓아주고 그 매출 포인트도 그 한쪽 위로는 다 똑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나한테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100% 동일하게 공유된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학교 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였죠?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 나눠줄 때 1등한테 박수 칩니다. 꼴등한테는 놀립니다. 어? 꼴등은 아무데나 가고 1등은 서울대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너무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 애터미는요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재심합력입니다. 서로 제가 여기에 저희 파트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하라고 해서 해야 되죠. 강의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재심합력 아니겠습니까? 어. 서로 도우면서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이영근 단장님 자주 하는 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간디요? 어?
그러면 간단히 이제 도시화하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드는데 내가 애용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가지고 한 30만 포인트가 될 때마다 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걸 또 복지에서 내려가겠죠. 또 그 사람들이 알리면 나는 더 많은 소득이 올라오고 내가 밑에서 또 알린 분들도 소득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터미를 부업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부업으로 의미 있는 소득은요. 월 100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면요. 좋아요, 싫어요? 안 좋아요? 100만 원 더 들어온다는데 너무 좋죠. 100만 원이 들어오면요. 이 100만 원 추가 소득이 되면요. 집도 바꿀 수 있고요. 차도 바꿀 수 있고요. 아이들 학원도 더 하고 싶은 거 다 보낼 수 있어요. 가끔은요. 명품백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나를 기준으로 좌우 두 그룹을 한 30만 포인트 쓸 수 있는 가정을 5가정 정도 만드는 거예요. 5가정. 전 제품을 그 다음에 전 생활을 애터미로 체인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가구를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만 포인트 정도가 상반기에 계속 나오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고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요. 나만 버는 게 아니고 그 포인트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100만 원 벌러 가실 거고요. 근데 100만 원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제품이 계속 가짓수가 늘어났어요. 가짓수가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해서 여러분들은 한 200만 시스템 소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 시스템 소득 받으려면 공무원 몇 년 해야 되는지 아세요? 30년 이상 해야 돼요. 30년 하고 퇴직을 하고 나면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30년 공무원 할 바에야 저는요, 애터미에서 아까 1, 2, 3, 2, 3, 4라고 하죠. 하루에 2시간 3년을 했더니 한 200만 원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150만 포인트 좌측에 우측에 150만 포인트 만들어진 그룹이 100만 포인트만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멤버십을 확장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시스템 소득도 만들어지고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30만 포인트 정도씩 소비할 수 있는 나 같은 소비자들을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 나가시게 되면 이때 중요한 거 나는 그런 거 못 만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폰서랑 함께하고 저희 팀의 각 센터에 시스템이 있다는 VIP 체험단 시스템에 도입을 하십시오. 저도 애터미 못한다고 선포했을 때 같이 해주겠다는 스폰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말할 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꾸준히 찾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예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 3대가 상속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내 자녀한테 상속해 주고 할 때 뭘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돼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불로소득은요. 그걸 증여하는 걸 상속세로 불로소득이라고 봐요. 내 부모가 노력한 걸 자녀가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세금이 절반입니다. 10억짜리 건물 물려받아봐야 5억밖에 안 남아요.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근데 애터미는요, 이 코드를 물려줄 때, 3대를 물려주는데 상속세가 1도 안 받아요. 주민세, 소득세만 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는 코드를 내 자녀와 손주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학부모들이 저희가 애터미 한 거 다 알아요. 애터미에서 스타마스터를 다 알아요. 애터미 하는 스타마스터 알고, 이 아주머니들이 애터미를 다 접했더라고. 그 가입도 다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애터미 조금 더 아시더라고. 저를 부러워함과 동시에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저희 딸을 부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상속되는 거 아니까. 지금 제가 버는 돈을 상속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은 국밥집 하거든요. 중국집 하거든요. 철물점 하거든요. 물려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저는 안 해요. 즐겨라고. 왜? 네가 평생 먹고 살 돈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회장님 말한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한 200만 원 갖고는 못 살겠습니다. 저희 집 생활비 들어간 게 얼마인데, 기본 못해도 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200만 원씩 버는 분들을요, 좌측에 한 6에서 7명, 우측에 6에서 7명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도 얼마든지 시스템 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 애터미 사업. 나는 잘 못하겠어. 제품 파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품 못 팔았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보니까, 어? 뭐, 내한테만 쓰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자기한테만 쓰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 미팅 참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나부터 참여하고 함께 들으면 왜 제품이 싸고 좋은지 애터미 사업이 비전이 있고 배우고 익히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사람을 연결하다 보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다 알 것 같은데. 자, 애터미 사업은요, 시간이 몇 시거든요. 1시간 다 돼가네요. 자, 애터미 사업은요, 첫 번째, 소비 생활이 소득 생활로 바뀝니다. 두 번째, 싸고 좋은 제품을 함께 써서 이익이 됩니다. 세 번째,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정년이 없는 평생 내 사업으로 내가 사장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을,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나의 멤버십이 확장이 됩니다. 시스템 소득을 통해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의 회원 번호가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걸로 부자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저한테 2014년도에 올라왔던 연봉입니다. 2,4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올라왔던 제 연봉입니다. 2,900만 원. 2016년도에 올라왔던 연봉입니다. 3,150만 원. 2017년도에 4천만 원. 2018년도에 4,550만 원. 2019년도에 5,550만 원. 2020년도에 5,980만 원. 2021년도에 6,300만 원. 2022년도에 9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나요? 2천만 원에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전에 건 제가 다른 은행을 쓰고 있어가지고 은행 자료가 없더라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수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월급을요,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주는 월급이 없습니까? 몇 년 지났다고. 여러분도 애터미 10년 했는데 돈 안 되더라. 쪽팔립니까? 10년 해가고 250만 원 버는 거 안 쪽팔립니까? 월급 받는 거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이 가족들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사람에 질려서 떠나고 싶은 날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해야 됐습니다. 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월급쟁이 생활 너무 싫었거든요. 일당발이 생활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는요, 밤에 자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쉼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아침이 너무 행복해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이 없어졌어요. 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고 싶어요. 막 산에도 한 번씩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는요,
돈만 버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기부 문화도 가르치더라고. 여기 있는 애가 세베인이라는 애입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한 7년째 본하고 있습니다. 많이 컸더라고요.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까지 알게 하시고. 요거는 제가 저번 연도, 작년에 2023년도에 제가 교회 낸 헌금이더라고요. 요번에 원천징수,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걸 뗐느니, 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고? 1년에 1,400만 원.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봐요. 1년에 3,6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벌어도 1,400만 원 헌금 못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근데요, 이 헌금을 하는데도요, 저한테는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진짜 부어주신 게 애터미는 제가 했다고 생각 못 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의 모습은 왼쪽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오른쪽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나의 5년을 바꾸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가 뭐 나이 몇 살 안 먹은 어르신들도 많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말해서 죄송한데 저도 죽을 경험을 해봤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진짜 머리가 하얗게 될 때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고가 눈앞이 캄캄할 때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가구 유통회사가 통풍 때문에 못하게 되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의지력이 사라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근데 살아야 되니까 참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가난이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나이 50대도 가난하면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무 진짜 싫더라고요, 가난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오직 하나, 애터미에 미친 자가 돼요. 불광불급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뭘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네 번째 중요한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루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네 번째 중요한 거는 나중에 성공하고 난 뒤에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폰서들 보고 계시잖아요.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여름 휴가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힐링도 하고 싶은 건 더럽게 많아. 근데 다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 된다니까요, 나중에. 저는 지금 그걸 어느 정도 누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대나무의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나무의 지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대나무는 엄청 길게 자랍니다. 맞죠? 엄청 길게 자랍니다. 길게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자라다 매듭 짓고, 조금 자라다 매듭 짓고, 조금 자라다 매듭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랄 목표치까지 매듭만 짓고 나갑니다. 줄기 절대 붙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자라야 될 이 기둥 하나에만 모두 집중합니다. 오지랖 넓어갖고 누가 지랄하면 가지 뽑고 더 이상 안 자라. 누가 툭 건들면 기분 나빠 가지 뻗어 더 이상 안 자라. 가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는 6m, 10m, 11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갔을 때 가지를 뻗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치를 갈 때까지 제발 가지 뻗지 마세요.
미친 자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하고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나무가 주는 지혜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목적지 가지 가면요. 줄기를 뻗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잠잘 거 다 자고 그래갖고 부모님께 언제 효도합니까? 자식한테 언제 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줍니까? 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효도하고 싶죠, 지금. 나이 든 부모님의 용돈 드리고 싶죠. 저는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드리고 싶어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용돈 한 50만 원, 100만 원 드리면 그게 효도인 줄 압니까? 효도도 효도에 따라서 달라요. 아프신 어머니 돈 걱정 없이 치료하게 해드리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 매일 찾아뵙습니다. 이전에 하루 보고만 살 때는요, 저를 볼 때마다 걱정하셨기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볼 때마다 기뻐하세요. 가난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으면 애터미에 미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애터미 말고는 여러분들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은 월천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단기간 내에 오토 판매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직급자를 만들겠다고 성공시키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스폰서들이 이 정도로 미친 듯 열심히 하는데 파트너들이 평생 성공할 수 있냐 없냐 라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하루하루에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대충 애터미 한다고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막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 애터미에서 성공하면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쓸 돈 이 엄마 아빠가 다 벌어놓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보고 싶은 거 보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좋은 자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평생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간 앞에 딴짓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그리고 지금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집중하고 살아요. 오늘부로 결심하면 됩니다. 결심하십시오. 지금의 선택이 내 5년과 10년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말해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성인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택과 집중해서 미치라고. 불광불급해라고.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댔습니다. 반드시 미친 듯이 해서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또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임페리얼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뜻하는 그 성공의 위치와 본인이 확인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미치십시오. 모든 걸 거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대나무가 길게 자랐던 것처럼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아까처럼 평범하고 소민으로만 살았어야 될 내가 부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강의였지만 이 강의 속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미치셔가지고 3년, 5년, 10년 안에는요. 부자 소리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진짜 멋지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배지 작은 거 말고 요 배지 작은 거 말고 이따만한 거 저희 다 답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